안녕하십니까. 상담학 박사 김종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최면학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실질적인 이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볼 것인데요. 최면학의 역사의 목차를 살펴보면 최면학 전반을 살펴보는 이제 개관을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최면 현상의 발견과 그 기원이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최면을 발전시킨 학자들별로 이제 또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메스머, 그 다음에 네 번째 브레이드, 다섯 번째 리보와 베르나임, 모두 이제 최면을 발전시킨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샤르코, 일곱 번째 이제 놀랍게도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이트가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브로이어가 최면을 또 엄청나게 발전시킨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기 최면을 발전시킨 에밀 꾸에의 자기 암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 파리에서 최면이 대유행을 한 다음에 2차 대전을 거쳐서 영국으로 프로이트가 망명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최면을 또 알리고 심리학도 알려지게 됐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최면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미국을 거쳐서 일본, 그 다음에 한국으로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열 번째는 이제 국내 최면의 도입과 활성화는 어떻게 됐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면학의 개관. 자,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세기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는 최면을 통한 신체 질환 및 정신 질환의 치료가 의학계의 선풍적인 관심사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최면학은 심리학보다 훨씬 앞선 200년 전부터 우리가 알기로는 정신질환이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최면학이 발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먼저 무엇을 치료했냐면 신체 질환을 먼저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신체에 이상이 있어서 네, 마비가 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체면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부분적인 그 이해가 되는 그 분야고요. 신체화 증상, 뭐 전환장애 이런 것을 치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200년 전이라 그러면 의학 수준이 대단히 열악한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각종 어떤 치료법이 이제 실험되고 검증되면서 이제 타당화를 거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전에는 민간인들의 어떤 신체적,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하던 신체 질환을 최면으로 치료했다라는 겁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음, 아직 의학이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에 동의보감 나와 있죠, 그죠? 네. 그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할 수 있어요. 유럽의 의학 수준이. 네,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질환을 치료하는 어, 의술로서 실험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정신질환 치료에 이제 적용하게 된 것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대유행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뭐 최면 정신의학자나 신경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질환의 주요 치료 방법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대유행했던 것이고, 현재에도 유럽과 미국의 정신과 의사와 심리 상담사들의 주요 치료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때 이제 프로이트도 파리로 이동해서 연구를 시작해서 심리학의 기초를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던 거죠. 자, 특히 이제 미국 심리학계 APA 산하에는 저명한 학자들이 심리 최면 학회를 개설하여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왕성하게 학술교류를 하고 있고요.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도 최면술은 주요 치료 방법으로 권장되고 있을 만큼 그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DSM-5나 4에 보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울증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약물 처방과 뭐 행동치료, 인지치료 뭐 이런 게 권장되는 게 있죠. 치료 방법이. 네네. 그 중에 자세히 보시면 최면술이 들어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의 심리학회나 이제 상담학회, 상담심리학회 이런 데에 어떤 주요 우리 회원들도 미국 심리학회 APA 산하에 그 심리최면학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예, 모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최면학이나 최면 기법으로 심리치료하는 것이 마치 비주류 정통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 정통성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미국 심리학회 산하에 분과로서 왕성하게 연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보여지는 이 화면이 네. APA에서 이렇게 체면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를 이제 그 화면인가요? 이게 이제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이 APA죠. 네. 미국 이제 심리학회죠. 네네. 그 산하에 분과 30번 Society of Psychological Hypnosis. 그래가지고 분과 홈페이지예요. 첫 화면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있는 줄 몰라요. 네. 왜 그럴까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 이걸 모르면서 그냥 최면은 아니다, 막 그거는 뭐 비주류다, 전통적인 어떤 치료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배제시켜 버리는 것이 국내 상황이에요. 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하고 의사들이 최면 치료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유럽도 그렇고요. 네, 다음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프로이트도 브로이어와 최면을 통해 히스테리를 치료하면서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제 오양 치료 뭐 이런 거 있죠?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최면 치료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최면 치료와 자유연상법을 적용하고 있는 경계에 있는 것이 오양 비디오예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카우치에 누워서 최면을 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제 그 내담자가 최면 유도 중에 눈을 뜨고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그랬다가 다시 이제 누워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최면 상태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적인 어떤 자원들을 그 문제의 진술을 최면 상태처럼 계속 하는 걸 발견했어요. 프로이트가. 그래서 이게 그 무의식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최면을 굳이 걸지 않아도 이 카우치에 누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무의식에 관련된 정보를 진술을 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자유현상법을 고안하게 된 거죠. 근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큰 착각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오해에서 비롯된 프로이트의 어떤 오해였죠. 그래서 만약에 뭐 프로이트가 계속 최면을 집중적으로 더 연구하실 수 있었다면 이제 심리치료나 이런 성과는 그 효율성은 더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려진 대로 이제 무의식 영역을 뭐 이드, 슈퍼이고, 이고 이렇게 막 나눠져 있고 이렇게 수면 아래에 무의식 영역에 여러 과거의 경험 정보나 지식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문제 경험이 자극이 되면 위로 어떤 증상이든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반응들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통합 모델로서 이제 그 버지니아 사티어가 가족 치료의 대가시죠. 사티어 모델 창시하신 분이 이렇게 또 통합 모델로서 의식 수준과 무의식 수준을 이렇게 또 세분해서 연구하신 결과물입니다. 네, 다음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최면의 개관을 보시면 최면 히프노시스이란 일정한 암시에 의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심리기법 또는 잠재의식을 표면의식으로 드러나게 하는 심리기법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암시에 의해서 무의식의 영역에 있는 정보를 의식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흔히 얘기하는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정신분석의 예, 예. 상담 목표가 예. 예, 그거로 알고 무의식의 있습니다. 의식화. 예. 예,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를 하면은 자각할 수 있고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무의식의 문제 경험 정보를 어떻게 의식화를 잘할 수 있을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술을 계속 심리치료 기술, 상담 방법을 계속 개발해 왔던 거죠. 예,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여러 심리치료 모델에서 보면 이제 무의식의 정보를 의식화해서 치료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목표로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대면 상담에서 이렇게 각성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최면 상태에서는 무의식의 의식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네.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최면을 걸면 무의식에 억압돼 있는 문제 경험이든 긍정적 경험이든 자연스럽게 의식화돼 버립니다. 네. 예, 그렇게 가장 좋은 무의식의 의식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동시에 가장 좋은 치료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면 상태와 최면이라는 것은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프로이트가 자유현상을 개발하면서 최면이 뒤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최면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된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보면은 미국 심리학회의 심리 최면학회에서 최면에 대해서 정의한 거예요. 개념 정의한 거죠. 그래서 최면이란 건강 전문가, 치료자, 그리고 학자들이 환자 또는 피험자의 감각, 지각, 사고, 그리고 행동을 체험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번역도 하고 찾아보고 해서 소개한 겁니다. 그 제 책에 이제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심리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내담자의 어떤 고통과 지장이 있는 그 심리적 고통들을 잘 탐색하고 잘 해소해 줄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효율성 있다고 여겨지는 걸 저도 끊임없이 찾았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최면이 제가 공부했던 여러 방법론과 이론과 방법들 중에서 그래도 더 효과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뭐 저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고 제가 최면 상태에서 심리 상담, 심리 치료를 오래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각 분야 선생님들이 또 자기만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와 이렇게 임상 경험이 깊어지면 또 그만큼 효과를 내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렇죠? 네. 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최면학은 최면 기법으로 유도된 최면 상태인 무의식의 의식화 현상. 최면 상태에서 무의식의 의식화 현상이 일어나요. 네. 예, 또는 잠재의식의 표면 의식화 현상의 특징인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에 저장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를 탐색하여 내담자가 호소하는 고통과 지장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된 독특한 학문 분야다. 이렇게 제가 재정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원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문제 경험을 잘 찾고 그것을 의식화해서 억압된 감정이나 왜곡된 인지를 수정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거나 그것을 잘 변화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이제 제가 끊임없이 찾았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면학 안에 이미 다 있다. 예, 그 환경과 방법이 다 있고 효율적인 효과적인 어떤 변화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